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벌써 5월 달이 반이나 지났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좋은 계절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 다시는 오지 못할 2026년의 5월 달을 여러분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홍보드린 것처럼 미준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멤버십이 필요 없어서 탈퇴를 결정하실 때까지는요. 가입하신 금액, 그러니까 1년 가입비가 32만 4천 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향후에 3년이 되던 5년이 되던 아니면 제가 미준 멤버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시기까지 이 금액으로 자동 연장이 가능하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준 월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존의 월 멤버십이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연 회원으로 12개월간 전환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미준 멤버십에 주간 라이브 강의가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는 6월 2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주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라이브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준 채널의 쇼츠 영상을 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준 파트너분께서 이렇게 쇼츠 영상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 영상을 구성하는 그 원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멤버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매주 주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 강의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0.7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0.88%, 그리고 S&P 500도 0.77%, 3대 지수가 모두 사이좋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약점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특히 나스닥하고 S&P 500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초반에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죠.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는 중간에 있었던 장중에 있었던 고가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하락했다. 이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장중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하면서 끝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상승 추세를 시장이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좋은 뉴스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 10곳에 H200 AI 칩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승인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켜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어제는 오일 가격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지금 브렌트유가 107.04까지 올라갔고요.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가솔린 가격 다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오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은 금리가 상승합니다. 2년 국채 금리는 0.65% 올라가면서 4.06을 찍고 있고요. 10년 국채 금리도 0.65% 올라가면서 4.5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테크 주식들의 멀티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승 추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반적인 맵을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크주가 가장 좋긴 했는데요. 반도체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었고요. 어제는 에너지도 상승했고 이쪽에 컨슈머 디펜시브, 그래서 방어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폭은 엊그제보다는 어제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가 45.5에서 46.5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소폭으로 시장의 폭이 향상됐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의 퍼센티지는 53.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17.25에 가 있는데요. 200일 이평선이 18.3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요한 장세가 지켜지고 있다. 공포감을 느끼면서 풋옵션을 사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공포 탐욕 지수가 66 근처에서 꿈쩍 않고 그냥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변동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 탐욕 단계에서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에는 AAII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AAII 설문조사 결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래간만에 설명드리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단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진행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가 질문이 있긴 한데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의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그 질문은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설문이 진행되는 것은 매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 어제 발표된 결과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 39.3%는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상승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거의 40% 가까운 참여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죠. 36.6%로 지난주에 33%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을 보시면요. 원래는 역사적으로 37.5%가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31%는 부정적인 전망, 중립은 31.5%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중립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양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긍정론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부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죠. 31%에서 36.6%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주식을 이미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역발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전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어제도 올라간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6종목을 빼고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브로드컴이 오래간만에 급등했습니다. 5.52%나 상승하면서 엊그제 김인중 대표님의 영상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블룸에너지가 4.71% 올라갔고요. TSMC도 좋았습니다. 4.48%. 엔비디아가 어제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4.39%나 급등했고요. 암홀딩즈가 플러스 3.30, G보노바 플러스 2.63,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2.60, 셀레스티카 플러스 2.43, 벌티프 플러스 1.69, 대리 플러스 1.65, AMD 플러스 0.94, 코히런트도 0.3%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6종목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공통점이 보이죠. 최근까지 가장 좋았던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 그리고 광통신이 떨어졌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마이너스 1%, 크레도가 마이너스 2.5,
루멘텀 마이너스 2.77,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44, 샌디스크 마이너스 4.46, AAOI가 8.75%나 급락했는데요. 어제 시장 폭이 오래간만에 넓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까지는 시장 폭이 좁아들면서 굉장히 일부 종목만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자, 이런 종목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 실현한 물량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추세가 발견이 된다. 뭐 이런 순환 추세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에 나오지 않았던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렌에너지가 어제 0.53%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메타도 0.29% 올라갔습니다. 반면 구글은 0.47%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마존 역시도 1.08% 떨어졌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투자하는 내역이 공개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산 주식 중에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보잉 같은 종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수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마존은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게 됐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공포 탐욕 지수 그리고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두 개 결과 모두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지나치게 뜨거워졌다라는 신호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호를 우리가 매번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포 탐욕 지수가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AAII 설문조사 결과도 부정적인 견해가 거의 없고 모두가 긍정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공포 탐욕 지수가 극적인 탐욕으로 가고 또 AAII 설문조사 결과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바뀌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이미 산 거죠. 그러면 시장 밖으로 나가 있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 줄 만한 자금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 밖으로 나가 있는 돈이 많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지금은 사도 되겠다 이러면서 주식을 좀 받쳐주는 그런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입성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험이 많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은요. 아무래도 주식을 쉽게 매도합니다. 주가가 5%, 10% 이렇게 떨어지면 주식을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트리거가 발생해서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욱이 또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탐욕 단계이기 때문에 극적인 탐욕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요즘에 댓글창을 보면서 비슷한 현상을 좀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샌디스크가 한 3일 정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준이 올린 영상 보고 샌디스크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힘들다 뭐 이런 안 좋은 코멘트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엊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샌디스크에 물렸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 주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죠. 근데 주가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샌디스크에 물렸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서 지금 조금씩은 좀 위험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샌디스크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점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샌디스크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21일 평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동안 이격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여기 수평 지지선이 하나 있죠. 128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무너지고 또 20일 이평선까지 무너진다면 그때는 주식을 좀 줄여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좀 심하게 빨리 달렸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조롱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한 열흘 전인가요? 엔비디아 비중을 좀 줄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좋아서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엔비디아 주주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서운한 감정도 있고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지금 일주일 동안 8.6% 올라갔고요. 한 달 동안은 19.2%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상승률이죠. 왜냐하면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올라간 게 지금 거의 다 한 달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목은 더 좋았습니다. AAOI는 24%, MU, 마이크로는 20.5%, 그리고 코히런트는 17%,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도 많고요. 한 달로 치면 더 많이 올라간 종목도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팔고 제가 뭐 시장을 떠난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에 좀 자금을 옮겼을 뿐이기 때문에 비록 좋지 않은 타이밍에 엔비디아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오늘 엔비디아를 또 추가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팔았던 엔비디아를 비중을 줄였던 엔비디아를 다시 비중을 추가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멤버분들께는 제가 어제 이미 공유를 해드렸고요. 어제 엔비디아 주식의 투자 비중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요. 미전 모멘텀 포트폴리오에서도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엔비디아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가 두 개죠. 또 하나는 이제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모멘텀은 상관없이 그냥 밸류에이션과 기업의 펀더멘탈만 보고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고요. 여기에서는 비중이 15%나 됩니다. 잠깐 보여드리죠. 이거는 제가 올린 지 꽤 됐거든요. 4월 27일 날 제가 멤버분들께 보여드린 차트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식을 사고 판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중이 좀 바뀌었겠지만 제가 볼 때 이때도 지금 엔비디아가 132주를 갖고 있었고요. 투자 비중이 14.7%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올랐잖아요. 따라서 투자 비중이 아마도 15% 이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좀 설명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저는 엔비디아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최근에는 광통신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 자금을 그쪽으로 옮기면 수익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좀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엔비디아를 추가 매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당연히 엔비디아 주식의 모멘텀 강화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메모리, 광통신 관련주의 추세가 둔화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부진했던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TSMC 이런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수혜주들의 빠른 급등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현금 비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무겁고 수익률이 저조했던 엔비디아 주식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런 배경 외에도 엔비디아 비중 확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싸졌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요.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의 약 26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최근 5년 평균 대비 39% 할인된 수준이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요. 반도체 섹터의 전체 지수, 우리가 이거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SOX죠. 이거보다도 지금 5%나 낮춘 수치다. 따라서 반도체 평균의 그 멀티플보다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더 낮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잠깐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 엔비디아를 한번 찾아보죠. 엔비디아 들어가서 제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저렴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레이시오를 논 갭으로 보는 게 정확한데요. 뭐 갭으로 봐도 27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26배는 이거고요. 자, 26배 멀티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옆에 엔비디아의 5년 평균을 보시면 무려 44.3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시장이 HBM 메모리, 스토리지, CPU, 광통신에 열광하는 사이에 엔비디아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장이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뉴스죠. 중국 보너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을 중국 기업 10곳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실제 주문으로 이어진 증거는 없죠. 자, 따라서 실제 주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국 매출을 엔비디아의 주가에 반영하는 건 성급하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저 역시도요, 중국 변수를 주가 상승의 주된 근거로 삼고 싶지는 않고요. 자, 하지만 추가 상승을 위한 업사이드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어닝의 전망치입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어닝 전망을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플러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8년 내년에 대한 전망은 지금 6개월 동안 19.9% 상승했고요. 3개월 동안도 7%, 그리고 최근에 1개월 동안 1.6%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중국의 매출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매출에서 잡히는 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만약에 중국 매출이 포함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되면 이 수치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시장은요, 이번 뉴스를 단순한 매출 추가 호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는 미국산 플랫폼 위에서 중국이 AI를 개발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이 막히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수출이 좀 중단되는 기간이 길게 되면요, 결국 화웨이 같은 테크 기업이 이 AI 시장, 중국 시장을 독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엔비디아가 다시 들어갈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번에 만약에 진출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화웨이 같은 자국 칩 기반으로 AI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고요. 엔비디아 플랫폼에 의존하면서 AI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니까 이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에게 엄청난 구조적인 혜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시장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최근에 발표된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기업이 2026년에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은요, 연초에는 5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를 다 합쳐보니까 7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멜리우스 리서치 추정에 따르면요, 오라클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오라클처럼 조그만 클라우드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까지 포함을 하면 2027년 자본 지출 총 합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많은 돈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갈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 결국은 1조 달러를 쓸 텐데 이 돈은 누군가에는 매출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돈이 엔비디아의 GPU, AMD의 CPU,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메모리 수요로 귀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기업의 합산 에비타는요, 현재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들은요, 순부채가 없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서 7천억 달러를 지금 카펙스로 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만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7천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지출력이 충분한 기업들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수요 과잉에 대한 증거들이 곳곳에 확인된다. 공급 과잉이 아닙니다. 수요 과잉이거든요. 엔비디아 GPU 수요가 꺾인다는 우려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발표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요. 굉장한 추세의 수요 과잉의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벌티브 홀딩즈인데요. 미주은 탑픽 중에 하나죠. 2025년 4분기 AI 인프라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무려 252%나 증가했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수주 잔고가 너무 멀리까지 쌓여서 세부 수치 공개를 아예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브라 테크놀로지입니다. 메모리 칩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발표했고요. 다음에는 GE 보노바. GE 보노바도 제가 어닝 결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력 장비 수주가 다음 10년치까지 꽉 찬 상태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게 지금 1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암홀딩즈, 인텔이 얘기하기를요.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충분한 AI 칩 확보를 위해서 직접 반도체 팹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요. 시장 어디를 봐도 수요가 식어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은 공급이 지나치게 모자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와 현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AI 혁명이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AI 버블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AI가 너무나 빨리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버블이다. 곧 꺼질 거다. 이런 논쟁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글에 가서 검색하는 걸 보면요. AI 버블을 검색하는 빈도가 작년 대비 무려 4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의 수석 퓨처리스트 브렛 윈턴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AI 에이전트 앱을 써본 사람은요. 고작 20%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걸 찾아보기 전에는요. 20%가 아니라 한 40에서 5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AI 에이전트 앱을 써본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 침투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 침투율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무한한 성장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AI 도입 속도를 감안했을 때 그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데는요. 앞으로 3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예전에 있었던 혁명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옛날에 제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요. 수년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AI 혁명은 불과 몇 년 만에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매출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3년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AI 혁명보다 약 15년 앞서서 등장했던 모바일 혁명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시점은요, 200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인공지능으로 치면 2023년이죠. 왜냐하면 챗GPT가 처음으로 출시된 시점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났죠. 그때도 3년 이후를 보시면요, 2010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3년이 지난 2010년까지도 글로벌 스마트폰의 침투율은요. 단 4.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AI 혁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요.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됐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플의 주가는요. 무려 3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모바일 혁명의 2010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AI 에이전트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까지 확장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요, 챗봇 수준에 불과하죠. 물론 이제는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포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요, 대부분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시대가 올 거고,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시대가 올 거죠. 그리고 집에 피지컬 AI, 즉 로봇이 집안에 있는 시대가 올 거고, 공장도 다 피지컬 AI가 돌리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감안할 때 AI 혁명은요,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이 아니라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과열되었던 1999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공지능 버블이 꺼져버릴 것이다, 터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999년이 아니라 본격적인 성장이 막 시작된 1996년과 비슷하다, 아니면 1997년에 가깝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AI 인프라 투자는요, 이제 막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엣지 컴퓨팅, 피지컬 AI, 그리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현재 수준 대비 약 15% 이상 상승한 272달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 서머리 가셔서요. 레이팅이죠. 레이팅으로 가셔서 레이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보시면 밑에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자, 프라이스 타겟이 있죠. 272.24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고요. 272달러까지 올라가면 15%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8년 회계년도, 즉 실질적으로 2027년 캘렌더 이어랑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예상 EPS의 23.8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다. 그러니까 272달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2028년 회계년도의 EPS 전망치가 11.41이잖아요. 여기에다가 23.8을 곱한 게 바로 272달러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프리미엄을 회복하게 되면요, 390달러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까지 좀 높게 설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요, 매출 성장 추세가 꺾이게 되죠. 따라서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이 매출이 증대하지만 중요한 건 퍼센티지는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겠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향후에 12개월 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 주가는 한 342달러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2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2028년 회계년도 2028년 1월 달에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이죠. 내년에 전망이 11.41달러입니다.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을 얘기하는 건데요. 11.41이 실적이고요. 곱하기 멀티플을 해야 되는데 저는 30배 정도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30배를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엔비디아의 어닝 성장률이 40% 이하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포워드 PER 26배가 5년 평균 멀티플, 즉 44배까지 상승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배는 너무 낮죠. 왜냐하면 우리가 PEG가 1.0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어닝의 성장률을 35에서 40% 정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멀티플도 30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PEG가 1.0 아래로 떨어지는 수준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11.41 곱하기 30배를 하면요, 342.3달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도 45%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1년 동안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의 주인공은 또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은 엔비디아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갑자기 독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더빙으로 보내드리는 영상에는 브래드 거스트너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테크 전문 투자자고요. 이 전문가가 엔비디아 투자에 대한 논리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고 향후에 엔비디아 투자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할지 여기에 대한 조언을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5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미국 주식 투자에 열심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열심히 하다 보면요, 다른 부분에 인생의 소중한 다른 부분을 소홀하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주말에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소중한 가족분들, 연인분들,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P와 나스닥이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다시 한번 50천 선을 탈환했습니다. 나스닥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기세입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연한 이유로 테크주 거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명백한 이유로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죠. 미국 정부가 10개 업체에 대한 H200 칩 판매를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완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닐지라도 구체적인 기업 명단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젠슨 환기 중국을 방문 중이라 그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궁금해집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중국의 해당 칩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될까요? 월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UBS는 목표 주가를 $275로 올렸고 캔터는 $350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해 엄청난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 종목은 당신의 가장 큰 포지션 중 하나이니 먼저 발언권을 드립니다. 당신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으니까요. 엔비디아의 행보와 젠슨 환기 이번 출장에서 가져올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가장 이례적인 점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새로운 고점으로 치솟는 동안 엔비디아가 6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약 6개월 반 전에 주당 $210를 찍은 뒤 그 기간 내내 횡보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저희의 가장 큰 보유 종목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까지는 수익률 측면에서 걸림돌이었습니다. 3월 30일 저점 당시에는 주당 $170나 $172 선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추격 상승은 중국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콧. 게다가 현재 시점에서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에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들은 향후 6.8분기 동안 블랙웰과 현재의 베라 루빈에 대해 $1조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구형 모델인 H200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은 케이크 위의 장식 같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그것이 주가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AI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며 현재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행력이 뛰어난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관련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왜 이 주식이 완벽하게 과세된 GAP 이익의 14.1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미친 듯한 사실은 이 주식이 6개월 동안 $180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확실히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가격은 챗 GPT 등장 이전 이후를 통틀어 엔비디아를 가장 낮은 선행 주가 수익 비율로 살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AMD, 브로드컴이 차례대로 급등하는 동안 이 종목이 제자리에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현재 보유 중이거나 혹은 아직 매수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이렇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무시하고 있지만 이런 잠재력을 가진 후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세트장에 오자마자 바로 40% 급등할 종목이 무엇인지 묻는군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시장의 모습이겠죠. 사실 저도 그리고 집에서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그것을 정확히 짚어낼 만큼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유해온 이유는 그들이 시장의 선두주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당 업종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실적 수치가 증명해 줄 것이라고 평가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을 그들이 실제로 달성한다면 두 가지 일 중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사주를 모두 매입해버리거나 아니면 결국 시장이 그들을 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시점의 시장은 이전의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종목을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 촉매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도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렇군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에 도달한 상황에서 저 또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를 바라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준비 중인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를 보면 그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엔비디아의 시장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추론 방식은 엔비디아와 완전히 다릅니다. 올여름 우리가 수요와 변화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베라 루빈 클러스터와도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어쩌면 그런 점이 주가가 180달러를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가 상승하면서 흥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는 거품이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세레브라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80%의 점유율을 뺏기 위해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브래드가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브래드와 젠슨 황 본인은 추론 분야가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2년 전 당신과 젠슨이 팟캐스트에 함께 출연해 바로 이 이슈, 즉 두 분 모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예견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추론은 사고의 사슬 덕분에 이제 막 도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10억 배는 더 커질 겁니다. 맞습니다. 100만 배, 10억 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내면화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던 산업혁명입니다. 이건 산업혁명입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산업혁명은 이 산업에서 단 하나의 승자, 즉 단 한 명의 거대한 승자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거대 승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 회사도 그들과 함께 나란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맞나요? 저 영상을 다시 보니 정말 놀랍네요. 조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젠슨은 우리에게 이미 말해줬습니다. 추론 시간 추론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는 10억 배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아가 그로크를 20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세레브라스는 오늘 상장할 예정이고요. 이것들은 추론 팩토리이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지연 추론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칩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토큰의 생성 없이는 지능도 소비자용 챗 GPT도 기업용 지능도 클로드 코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토큰을 생성하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레브라스가 잘하는 것, 엔비디아와 함께 그로크가 잘하는 것이 바로 매우 낮은 지연 시간에 추론 토큰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승자는 한 명 이상이 될 자리가 충분합니다. 스콧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180달러에 묶어두었던 요인이었다는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세레브라스의 성공이나 브로드컴의 성공, 트레이니움과 TPU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잘 팔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S&P 500 기업 중 5개 업체가 컨퍼런스 콜에서 컴퓨팅과 토큰 비용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AI를 사용하는 기업 사용자와 모든 관련 제품의 수익성에 있어 실질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나 그와 유사한 많은 회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인가요? 컴퓨팅 가격이 우리가 AI로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의지를 앞지르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쟁인 거죠. 기억해 보세요.
2023년과 2024년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거대 언어 모델의 사전 학습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연산 능력이 필요했지만 입력값의 소비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려면 추론 루프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에게는 추론이 필수적이며 챗 GPT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연산 능력 위주에서 메모리 벽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즉 칩 위에서 KB 캐시와 모델 가중치를 이동시키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세레브라스의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저희는 8.9년 전에 세레브라스에 투자했는데 당시 아이디어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웨이퍼 스케일 칩의 연산 장치 바로 옆에 메모리를 배치하겠다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냈고 세상은 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엔비디아와 세레브라스의 과제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동할 데이터 센터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조시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모든 컨퍼런스 콜에서 공통적으로 들린 한마디는 우리가 컴퓨팅 자원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팅 제약만 없었다면 매출은 더 높았을 것이라는 뜻이죠. 엔스로픽도 오픈 AI도 컴퓨팅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세레브라스가 그 제약의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